네, 입신이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광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집중반 영어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양력이고요.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면은 계속 팡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생긴 게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이라고 하는 거랑 팡이랑 비슷해서 팡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팡이라고 나오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올해 수능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학년도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를 학년도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6학년도는 올해 수능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수능과 이 최근 수능의 어떤 경향, 그리고 뭐 난이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려웠는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인데 자, 올해 수능은요, 이 난이도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슈가 있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4개년치 6월, 9월 평가원과 이 수능의 1등급 비율을 가져온 겁니다. 영어는 사실 난이도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걸 갖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 1등급 비율이 6에서 8% 정도가 나오는 경우에 이 수능 시험이, 이 영어 시험이 굉장히 변별력도 있고 과도하게 어렵지도 않았다. 약간 이 정도로 평가를 내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좀 들쭉날쭉해요. 무슨 뭐 15%가 나오고 11%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4%대도 존재해요.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19.1%, 9월 달에 4.5%, 그리고 수능은 3.1%였어요. 이게 수능이 3.1%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능을 지금 절대평가로 시행한 지가 지금 2018학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수능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3.1%보다 낮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던 것이 맞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일반적으로 1등급 비율 중에 70%를 재수생이 가져가요. 근데 요번에 애초에 1등급이 3.1%잖아요. 결국에는 이 현역, 즉 재수생을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0.m%, 그러니까 많아봐야 1%일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걸 갖고 이제 뭐 어려웠으니까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게 요런 좀 말들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좀 과하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SNS들 다 이렇게 보다 보시면 이제 뭐 이 영어권 국가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막 풀려 수학을, 영어를.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풀렸는데 그 영어권 국가인 그 외국인도 그걸 못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결국에 그걸 보면서 이게 영어권 국가 외국인도 못 푸는 거 이거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푸느냐. 너무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비판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조금 마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렸던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까지 사퇴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이때 들 수 있는 생각이 뭐 올해 어려웠던 건 맞는데 내년은 뭐 또는 내후년은 이거보다는 안 어려운 거 아니야? 약간 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를 정확하게 내는 사람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문제 난이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올해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요게 19.1%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4.5에다가 3.1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이 두 번 시험이 이 정도로 어려웠는가라고 한다면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5에 3.1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요 6월에 19.1%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결국에 6월 달에 19.1%가 1등급을 받고 2, 3등급 비율도 굉장히 높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6월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영어는 됐다. 이제 국어랑 수학을 해봐야겠다. 해서 영어를 조금 적당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영어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어려운 시험을 마주하니까 훨씬 쭉쭉 떨어진 거죠. 9월에 사실 정신 차려봤자 수능까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완벽하게 한다고 한들 중간에 3개월을 빼먹어서 이게 제대로 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어려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려웠으니까 그냥 영어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영어가 과도하게 어려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이제 SNS나 이런 거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무슨 뭐 외국인들 데려다가 영어 문제를 풀려요. 근데 그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조차도 이 영어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권 외국인도 못 푸는 거 이거 한국인이 어떻게 푸냐, 한국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과하게 어려움을 좀 어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 영어가 어려웠던 것도 맞고 실제로 절대평가인데도 4%가 안 되는 인원들이 1등급을 받았다 보니까 요 평가원장 같은 경우도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사퇴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영어가 요번에 어려웠던 거 맞음. 근데 이번보다는 어쨌든 쉽겠지 그러면 다음번에는 약간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요.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올해 지표였죠. 그렇죠? 올해 9월이랑 수능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4.5, 3.1인데 요 시험을 갖다가 저한테 진짜 이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요 정도 퍼센트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려웠던 건 맞지만 결국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결국 저는 이게 4.5와 3.1이 나올 수 있을 정도였던 건 6월 때문이에요. 6월에가 19.1%였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학생들이 1, 2, 3등급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후에 나는 이제 영어는 됐나 보다 하고 국어랑 수학을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니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퍼센트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영어의 이 퍼센트를 조절하고 이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문제 난이도만 조절해서는 안 되고요. 해당 연도의 학생들의 이 앞뒤 시험 상황에 따른 어떤 공부량, 전체적인 학습량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겠어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보다 더 어렵거나 더 비슷하게 어쨌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제가 6월 달에 시험 쉬웠을 때 올해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No guarantee. guarantee라는 말은 보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장. 그러니까 보장이 없다. 야, 6월 너네 쉬웠잖아. 하지만 그만큼 또 쉽게 나오리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올해만큼 또는 올해보다 더 어렵지 말란 보장 없습니다. 결국 언제든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불수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불수능 대비해서 조금 허탈하지만 100점 맞는 게 이게 뭐 방심하고 있다가 88점 맞고 2등급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올해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걸 바탕으로 얼마든지 비슷하게 또는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고3 올해 수능과 이 최근 수능의 어떤 트렌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어려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휘 파트인데요. 자, 이게 올해 문제예요. 올해 문제. 올해 문제 보시면 이게 제목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soul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 문제는 사실 원래는 오답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요즘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문의 이 문제가 사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의제기 걸렸던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soul이라고 나와요. soul. 근데 이제 soul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 영혼, 뭐 soul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결국에 이의제기 걸렸던 게 뭐냐? 아니 지문에는 막 영혼, soul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정답에서 soul 저게 왜 들어가 있는지 말이 되느냐? 요런 이의제기였죠. 그렇죠? 근데 요거 자 보시면 이게 soul이라는 말에 옥스포드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세 번째 뜻 정도의 이 영영풀이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다. 결국에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울, 영혼, 요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울을 저 선지에서 본인의 진정한 생각, 이 사람의 진짜 생각 정도로 해석을 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결국에 이제 뭔가 이 수능에서 단어를 낼 때 무슨 괴물 같은 말도 안 되는 단어, 요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알만한 단어인데 뜻을 조금 어렵게 다르게 새로운 뜻들을 내는 약간 그 다이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올해 수능입니다. 빈칸 문제였고 정답률 18%면 진짜 어려웠던 문제인데 요거 정답 선제죠. 컨설트가 들어가요. 근데 컨설트 하면 저희 뭐 컨설팅도 있잖아요. 컨설팅.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컨설트라는 말을 이제 학생들 암기할 때 상담하다로 할 겁니다. 상담하다. 좀 넘겨볼게요. 그럼 상담하다면 조금 먼저 여쭤볼게요.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상담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는 둘 다 돼요. 상담한다? 자, 제가 선생님이고 학생 있으면 야 학생아 내가 너 상담할게. 너 끝나고 남아. 상담 좀 하자. 그 얘기는 상담을 해주겠다는 얘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학생이 선생님 저 상담할래요 선생님이랑. 상담해주세요. 상담 받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한국어는 둘 다 돼요. 하지만 영어에서 컨설트는요 하나만 됩니다. 컨설트는 상담 받다란 뜻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트 엔간하면 상담하다라고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상담하다라고 외우면 상담해주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상담해주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 앞에 나왔었던 문제의 이 컨설트의 의미를 잘못 아는 거고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다이어 공부 그리고 이 잘못 알고 있을 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공부한다. 요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어로 바꿔도 말 그대로 뭔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그냥 대충 전체 내용이 어렵다, 추상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쉬운 문장이더라도 그걸 문장 자체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원래 많이 말씀드리는 문장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 한번 제가 한국어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뜻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도적 법률과 장비와 같은 규율 객체를 지닌 외부 환경이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끼치는 정신적 제도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결국 아니 이거 한국어로 바꾼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꾸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건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수능 문제였죠. 그렇죠?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위에 거를 대충 해석하면 이 정도 의미가 나와요. 그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빈칸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그걸 불완전하게 소유했잖아요. 완벽하게 소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요? 아마 그걸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라는 걸 소유하지 못할 때의 결과가 뒤에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장에서는요. 딱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저 이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살려서 해석하셨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심지어 그것을 불완전하게 소유하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결국 이 느낌이 어떻게 되죠? 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심지어 그걸 불완전하게 소유해도 그걸 소유했을 때 어떤 효과를 여전히 볼 수 있어. 약간 이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소유하지 못할 때의 결과가 오고 뒤에는 소유할 때의 결과가 온다라는 뉘앙스로 바뀌게 돼요. 이분 하나 때문에. 이게 당장 뭔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결국 이분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해석해서 그걸 끼워 넣어서 이해를 했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문장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 그런 문제들을 내고 있다는 거. 그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변두리 유형의 어려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영어에는 제일 어려운 친구들 유형 3개가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이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세 유형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최근 수능들은 그 외의 유형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걸 보시면 자, 올해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오답률 순위를 가져온 겁니다. 4위에 제목 문제가 있죠. 오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죠.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6위에는 역시나 요약문 문제가 들어가 있고 12, 11위, 15위도 보셔도 함축 의미, 장문 어휘, 듣기예요. 결국에 이제 빈칸, 순서, 삽입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실 때 이 특정 유형, 즉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순서, 삽입을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맞아요. 집중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른 유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위에 있는 이 듣기 있죠. 듣기. 이게 54.8%가 정답률인데, 그러니까 절반가량은 이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영어 듣기 평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청력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너 들려? 아, 그럼 맞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서도 지금 50% 가까이 틀리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생들 진행을 하실 때, 공부하실 때 특정 유형만 너무 집중한다기보단 모든 유형들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과 한번 학습 방향 좀 정리 드릴게요. 수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단어 공부하실 때 다이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저게 쉽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따로 정리하기가. 저는 수업으로 정리를 할 건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라면 예문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예문. 예문 보면 단어 의미라든지 다이어 의미까지 조금 챙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단순히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그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형을 가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시기별 커리큘럼인데요. 자, 12월부터 2월까지는 제가 어휘, 구문, 그리고 이해, 즉 독해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주로 가르칠 거예요. 다만 저 영역은 저 뒤쪽에 이어지는 이 과정 중에는 기본으로 그냥 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영어는 실제 시험장 가서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적 압박이 굉장히 센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압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훨씬 긴장도 많이 하고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그냥 읽고 풀어요. 뭔가 방법을 따지고 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맞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냥 읽고 풀기 바쁩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그냥 읽고 풀 때 이해가 돼서 잘 풀 수 있으면 그게 더 좋거든요. 결국 저런 이 유형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키우는 게 원래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12월부터 다룰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영역들을 다루면서 저것까지 진행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문제풀이 방법 정리할 거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이 독해와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6월, 9월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기조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파이널 강좌가 뒤쪽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신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도를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내신반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영상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이 나는 내신이야.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또는 나는 정시야.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요렇게 지금 결정이 확실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반을 들으시다가 3월, 6월이 됐을 때 근데 내신을 아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싶으시면 제가 진행하는 내신반 영상하고 자료를 제공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병행하는 쪽으로 약간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역별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휘는 애초에 수업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트나 소울 같은 단어들을 정리하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단어들의 어떤 문제가 되는 점이
학생들이 안 외울 단어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단어장에 컨설트하고 소울 다 있어요. 그 뜻까지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떠냐면 아 이거 당연히 아는 단어지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교정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다이어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잘못 알고 있을 만한 단어들을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 외울 단어들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체 제작 해설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기출문제 모의고사들은 제가 해설지를 직접 작성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능에 어려웠던 부분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리는 내용 이해 방법들을 적용시켜 볼 수 있고 체화시킬 수 있다. 그걸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장 단위로 다 달아놨어요. 다. 그래서 어떤 의미였는가, 어떻게 이해했어야 됐는가, 그리고 문제도 어떻게 풀었어야 됐는가까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구문 주간지를 지금 만들어서 역시 자체 제작이고요. 요거를 학생들 소화시키고 있는데 고3 수준 어려운 문장들을 세부적으로 아까 전체적인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어렵다고 했고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구문 주간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인 생김새가 이렇고 자, 요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한 문장이에요. 예, 엄청 어려운 문장이죠. 그렇죠? 요 문장에 대해서 아래 제가 덩어리를 어떻게 나눴어야 됐는지 단어 뜻 뭔지 해석이 오피셜하게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어떤 의미를 뽑아냈어야 됐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아래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매주마다 겹치면서 이렇게 이 구문 주간지 공부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한 문장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뽑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모든 유형별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규 수업 때는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진행하고요. 특강으로 제가 따로 빼서 어휘랑 어법 그리고 요약문 완성을 장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 관련해서는요. 조금 제가 뒤쪽에 따로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아까 유형별로 다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질문은요.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예요. 사실 많으면 저는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좀 너무 좀 고맙게도 뭐 죄송해 한다던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실제로 뭐 많아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문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학생이 질문이 사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적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서 야 너 이거 알아? 설명해봐. 모르잖아. 이거야.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좀 유도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이 질문은 대면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게 편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 받기 위해서 2시간씩 실전 수업 항상 들어가고 있고 매 수업마다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이 이제 남겨서 질문 받거나 이제 미달자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앞뒤 타임에 시간을 비워놓기 때문에 그때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되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카톡도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자, 뭐 엄청 많았어요 질문이. 바로 전화로라도 이렇게 1시간씩 때려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 피드백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았던 학생들은 많았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계속 질문이 있는지 물어봐 주셔서 좋았다. 억지로라도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이렇게 학생이 실제로 피드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많건 적건 다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 고3 같은 경우도 관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오프라인 학원을 보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단어 테스트나 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당연히 진행을 하고 숙제 검사 진행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무조건 등원을 해야 됩니다. 미달자들은. 제가 정리를 카톡으로 다 해놓고 아이들 불러서 일요일 6시에 제가 직접 첨삭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의응답도 받고 있고요. 이때 이제 뭐 혼낼 친구들 혼내고 약간 이렇게 고3들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7번째는 고3 무료 특강입니다. 아까 제가 모든 유형을 다루기 위해서 이 특강으로 다른 유형들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유형들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유료 특강으로 제가 진행을 해버리면 분명히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그럼 결국 이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는 그냥 무료로 깔고 무조건 들어라, 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만 총 8주 과정으로 16시간 정도 순수 수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당연히 재원생 한정 특강이고 고3만 들을 수 있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강까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8번째, 고3에 대해서도 상담과 피드백, 이렇게 이제 뭐 시험이 끝날 때라든지 이때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담하고 피드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뭐 학원 잠깐 등원했을 때 처음으로 뭐 얘기 잠깐 하고 마는 건 결국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지속적이었었던 사례를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그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요 학생이 지금 올해 대학교 간 학생이고, 네, 그래서 예비고 1 때부터 저한테 수업 듣고 3년 내내 수업 듣다가 이제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맨 처음에 왔을 때요, 일단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영어 굉장히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여기 이제 초반도 보시면은요, 아, 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보고, 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험 잘 볼 자신이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사실 정리를 할 때 대면 상담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자,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진행에 있어서 아이가 본인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은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학생이 또 보냈었던 이제 카톡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죄송해요, 시험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시험 못 봤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저도 위로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뭔가 어떤 멘탈적인 관리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진짜로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결국 그걸 좀 해결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이 이 중학교 공부 습관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습관이 안 좋다는 게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양치기에 집착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해나 이런 것들 없이 무작정 암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암기로 뭔가 해결을 하니까 오히려 분명히 모를 텐데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질문이 없어요.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학생한테 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가져와봐, 다 말해봐, 다 나열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들을 다 피드백을 따로 줬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도 좀 피드백을 해보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 과정을 정말 오래 반복을 했고요. 질문도 좀 많이 하는 것들을 계속 독려를 했더니 일단 초반에 이렇게 본인이 피드백을 한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요게 또 준비했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럼 관련해서 또 다시 제가 피드백 주고 또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을 정말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뭐가 올라오냐면, 자, 여기 질문입니다. 예, 이게 한번 질문할 때 이제 요 정도로, 요거를 뭐 당연히 이렇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단순히 암기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질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변화하면서 질문하고 실력이 점점점 늘더니 요 학생 같은 경우가 자, 이제 2학년 좀 넘어가고부터, 2학년으로 넘어가고부터는 사실 뭐 모의고사, 처음으로 뭐 1등급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모교 전교 3등 안에 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영어 시험 쉬었다, 내신 100점이다. 그래서 모고랑 내신이 2학년 때부터 다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결국에는 올해 6월 평가원이죠, 그렇죠? 수능 영어에서 1등급 받았고요. 그리고 점수는 100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6월은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하고 요게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1등급 맞았고 94점 나왔어요. 94점.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던 그 듣기 문제 3점짜리 하나 틀리고 빈칸 하나 틀려서 94점이었는데 요렇게 지금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열심히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중간중간 좌절하거나 멘탈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점을 본인이 못 찾을 때 조금 소통 통해서 제가 계속 진행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뭐 학생들이 이렇게 뭐 편지도 쓰고 뭐 수강 후기도 남겨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뭐 다 보는 타이밍이 다 다르시겠지만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능이 내년 수능까지 딱 341일 남았습니다. 341일이 짧다고 하면 짧거든요. 근데 저는요,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으로 그런 입장에서는 341일 동안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매번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숙제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학생들 끝까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